여러분, 장마에 별일 없으신가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도 다치고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비가 그만 와야 될 텐데 장마에 피해 입으신 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래서 또 이 날씨가 더워지면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어쩔까 싶습니다. 또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오늘은 저는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아내는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가고, 남편인 저는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좋으니 아내에게 빨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비 안 올 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비 안 오고 해가 반짝 뜰 때 얼른 옷까지 빨아서 후딱 말립시다. 그렇게 아내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 빨래 안 했을 겁니다. 또 장마에 빨래 해가지고 이거 빨래 말린다고 선풍기 하루 저녁 이렇게 붙여대고 그랬을 겁니다. 저희 집 건조기가 없어요. 건조기가 없어가지고요, 장마가 오면은 빨래 해가지고 하루 내내 선풍기 붙여야 빨래가 마릅니다. 바지, 옷, 그런 것들이 그래야 말라요. 이 합성섬유로 된 것들은 선풍기 붙이면 햇볕이 없어도 금방 마르는데요. 그리고 이 쉰내가 별로 안 나요, 합성섬유는. 근데 이 합성섬유가 아닌 그 면들은 안 마르면 쉰내가 나잖아요. 아무리 섬유유연제를 넣는다고 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붙이고 얼른 말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햇볕이 반짝 떠서 다행히도 선풍기 돌리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다 말랐네요, 오늘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는데요, 혹시 당신 백수 아니여?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죠? 근데요, 저가 백수는 아니에요. 백수는 아니고요, 그냥 돈은 벌어요. 근데 집에 오면 꼭 이런 그 백수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없으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돈은 벌고 있는데 말이요, 집에서 일을 않고 있으면 백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돈 못 버는. 그래갖고 뭐라도 해야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일 중독인가요? 그럼 안 되는데요. 마누라는 오랜만에 그 동기들 만나서 밥 먹는다고 나갔어요. 오리고기 먹는데요. 아따, 정말로 맛있겠죠? 여러분들, 장마에 혹시 피해 입으셨으면 용기 내세요. 제가 힘내라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로의 말씀 드릴 게 없잖아요. 힘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날씨가 무지하게 덥잖아요. 무더위인데 일을 하시더라도 그냥 조금씩 쉬엄쉬엄 하셔요. 그래야 내 몸도 편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일단
가정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질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질병이나 질환이. 병이 없이 일단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4인 가족, 3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그 집안은 계속 그 병이, 그 사람이 환자가 나을 때까지 다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 해요? 저 그냥 제가 운동은 열심히 해요. 딴 건 그냥 못 오고요. 구기 운동은 저도 좀 꾀가 나서 더워서 못 오고요. 걷기는 잘합니다. 걷기를 한 7km 정도 하루에 걸어요. 한 2시간, 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걷는데요. 그러면 한 거의 만 보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건강검진 받으면 그냥 다 잘 나와요. 모든 것이 다 잘 나오는데 딱 한 가지만 잘못 나오네요. 고지혈증? 딱 그거요. 고지혈증, 그거는 정말로 잘 안 없어집니다. 이제 어머니, 그 외가 쪽이 피가 찐득합니다. 피가 탁해서요. 삼촌들이 40만 넘으면 그냥 급사하듯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혈액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그게 다 고지혈증이죠. 뭐 콜레스테롤 높고 이게 중성지방 높고 그래가지고 고지혈증 수치 높아져서 결국에는 혈관에 때 끼고 기름때가 혈관에 탁 끼면서 뇌혈관 막히고 그 다음에 뇌출혈, 뇌에서 혈관 터져서 뇌출혈 생기고 혈관 막혀서 뇌경색 생기고 그래갖고 삼촌들이, 일가 쪽 삼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피를 받아가지고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는 제가 아까 백수 같다고 그랬잖아요. 운동 안 할 때는 그 머릿속에 내가 무언가 움직여야 내가 유삼촌들처럼 일찍 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길다면 길겠지만 7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요즘 세상에 좀 빠르게 돌아가셨죠. 화장실에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갖고 머리는 그냥 평생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그 뇌신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하얀 가루, 골치 아플 때 먹는 약, 그거를 그냥 하루에 몇 개씩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신 계기는 물론 이제 고지혈증이나 혈관 그런 것이 있어갖고 돌아가신 원인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속을 끓인 거예요. 70이 넘어도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아니겠어요? 근데요, 70 넘은 저희 아버지 노인이 바람을 자꾸 피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아이고, 어머니가 속 끓이다가 고혈압 있죠, 혈관 막히죠, 고지혈증 있죠, 콜레스테롤 높죠, 중성지방 높죠. 그냥 모든 수치가 혈관과 혈액과 관련된 게 모든 게 다 높아요. 그 뇌에서 막혀서 머리 아프죠, 심장 쪽에서 막혀서 심근경색, 동맥경화 있죠. 결국에는 화장실에서 밤에 힘주다가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꾸꾸라져 갖고 화장실에 있는 물이 담겨 있는 한박에 머리를 박고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갖고요, 나 자신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걷기를 안 하면 백수 같은 마음으로
마누라 눈치 보듯이 뭐라도 슬금슬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설거지 거리 있으면 그냥 설거지 거리 하고, 그래야 집에 있을 때는 운동이 되잖아요. 멍그러니 앉아갖고 TV만 보면 그냥 피 그대로 멈춰가지고 혈관 막혀가잖아요. 지금 저 나이가 제법 먹었어요. 그래갖고 오늘도 마누라쟁이는 지금 친구들 만나서 오리고기 먹는다는데, 저는 그래도 마누라가 아내가 밥상 차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들하고 같이 밥은 먹었습니다. 대신 설거지는 아들이 한다는데요,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의 몸 움직여서 에너지 소비가 돼요. 그냥 그런 것들 다 하면 이제 운동도 물론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의식적이지 않고 본능적으로 일상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듯이 하면 좋아요. 안 해도 좋아하잖아요. 사실 우리 5, 60세대 우리 세대들은 여성인 아내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애 낳아야지요. 그 다음에 빨래 그 다음에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노는 여자들 어디 있어요? 놀면 남편이랍시고 눈 착 찌릿찌고 찌릿 옆으로 착 보고 눈치 주잖아요,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들이 집에 못 있어요.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야지요. 그래서 처자식이 아니라 남편 먹여야지, 자식들 먹여서 학교 보내야지, 그렇게 살았던 게 5, 60대 아내들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술을 좋아했어요. 딱 그냥 아버지가 그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 먹은 아비 밑에서 큰 그 자식은 그대로 닮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요, 닮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의 술 먹는 습관을 그대로 닮았어요. 술을 먹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양쪽 주머니에 소주 한 병씩 차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못 오겠어요. 곤드레 만데 취해갖고 집으로 들어가갖고 그 소주 양쪽 주머니에 차고 손으로 들고 온 서너 병 소주를 다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술김에 마누라 귀찮게 하는 거죠. 술 먹은 폭군이죠. 참 못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이 빨래를 개는 것도 제가 젊은 시절 너무 잘못 살아온 그런 것이 있어서 반성하는 계기도 됩니다.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저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용미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합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로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아내는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참 못난 남편 만나갖고 돈 버느라고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 어느 날부터인가요, 제가 아내한테 운동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사람 못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걷기를 한 10년 전에 제가 아내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요, 아내가 싫대요. 따라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걷는 것이 뭐 좋겠어요? 그냥
걷다가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가보면 또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막 토로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치도 챘겠지요. 그리고 설득하고 처음에 뭐 한 3kg, 처음에 한 4kg 이렇게 조금씩 늘리다가요. 5kg, 10kg, 10kg까지는 좀 못 갔네요. 걸어보긴 했지만 지금 한 7kg를 걸어요. 한 10년 동안 아내하고 손잡고 7kg를 걸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참 아내한테 잘못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아내의 건강을 지켜준 아주 치고 잘한 것이 아내 손잡고 10년 동안 걷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을 이번에 아내가 건강검진 했어요. 대장 검진도 받고 위장 뭐 다 종합적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어메 0이네요. 제로. 건강이 너무 좋잖아요. 걷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제가 왜 그 생색도 좀 내야 좋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치고 잘한 것이 하나 있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도 알긴 알아요. 용미가 당신이 걷게 해준 거 그거 너무 고맙다고. 근데 딴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걷기 한 거 참 고맙다고. 내가 건강하게 60 가까이 당신 덕에 걷기 잘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걷기 잘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고 건강검진에서 너무 좋게 나왔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젊은 시절에 그냥 술 먹고 꼴통짓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거에 조금 까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부부라는 건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도 그렇고요. 근데요, 그 실수를 반복해도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돼요. 그 순간 정말로 딱 뉘우쳤다가 하면 그 순간 이제 멈춰야죠. 제가 멈추게 된 계기는 술을 먹고 깽판 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젊은 시절을 어느 날 2박 3일을 자버린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갔는데 2박 3일을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 떠보니까 이게 그때 혼자 있었을 때예요. 경찰 아저씨가 문 깨고 들어와갖고 죽은 줄 알고 누가 신고했나봐요. 연락 안 된다고. 깼는데 경찰 아저씨가 옆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깬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도 꼴통짓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술을 금주했어요. 이제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아들하고 아내가 딱 한 잔만 하시라고 해갖고요. 어쩌다가 한 잔씩 먹어요. 술 조절이 돼요. 내 자신한테도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꼴통 부모하고 살아준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정뱅이 남편을 오랫동안 보필해줘서 제대로 살게 해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제가 이 빨래를 개게 된 그런 동기예요. 설거지도 잘해요. 지금은 요리도 합니다. 옛날에 라면도 잘 못 끓였어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갖고 한 번씩 끓이면 다 퍼져갖고, 왜 군대 가면 그냥 젓가락으로 들면 뚝뚝 끊어지는 그냥 무슨 칼국수도 아닌 그런 라면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끓여 먹었어요. 못 끓여갖고. 근데 지금은 라면 잘 끓입니다. 다 아내 덕이죠. 아내가 저를 챙겨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고마움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메, 이건 와이프 거식이네. 아이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서로 배우자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식도 소용없고 50대 넘고 60대, 저도 이제 60대 들어섰지만 그렇게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옆에 살아있는 배우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도 물론 아들 한 명 있는데요. 그 아들보다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앞으로도 잘 챙기고 싶어요. 이제는 감사함을 떠나서 제가 스스로 이 사람하고 평생을 손잡고 동지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하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냥 연인처럼 계속 살고 싶어요. 왜 그 연애할 때 제가 제대로 아내한테 못 해줬어요. 그냥 연애할 때처럼 가슴도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머리도 쭈삣쭈삣 쓰고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항상 죽을 때까지 앞으로 70, 80, 90, 100살 넘어서까지도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내 거 양말이에요. 잘겠죠? 제가 이렇게 개니까요. 아내도 정성스럽게 잘 개줘요. 이 부부는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0만원 주면 10만원 오고요. 10만원어치 정주면 10만원어치 돌아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10만원어치 주면 100만원어치 1000만원어치 그 정이 돌아와요. 물론 그걸 생각하고 그 배우자한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 마음이 서운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방송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배우자는 조건 없이 그냥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 생각으로 이건 와이프 거고요. 이건 제 거고 이건 아들 거고 이렇게 탁탁 해갖고요. 넣어주면 와이프 되게 좋아해요. 이거 주방 거고 이거 제 거고 양말 이렇게 분류해서 딱 그냥 수건까지 쫙 됐잖아요. 괜찮죠? 자, 와이프한테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왜냐? 조건이 있으면 치사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뭘 조건 없이 베풀어요.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면 그냥 조건 없이 줘요. 그냥 바라지 말고. 근데 부모하고 자식한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도 챙겨주고 자식도 챙기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한 분 지금 92살 드셨는데 제가 챙겨요. 근데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부모니까 일방적으로 자식한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어떤 때는 친구 같고 어떤 때는 이웃 같고 어떤 때는 연인 같고 그래요. 92이지만 그런 마음을 딱 먹은 뒤에 아버지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폭군이에요. 저한테는 눈도 그 앞에서 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그랬더니 아버지 보기가 편하고 제가 7남매 중에 아버지를 챙겨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이프 얘기하다가 이제 아버지로 넘어왔는데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일단 잠깐 챙겨드리는 마음 싹 비우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친구 같고 여인 같고 이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너무 편합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씩 둘씩 줄어들면서 0으로 됩니다.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처음에는 공부 못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 공부 못하 이런 받아야 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 지금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비우니까 편합니다. 아들도 그 마음을 아는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고요. 자, 부모님과
와이프, 자식에게 어떤 것을 베풀고 어떤 행위를 해줄 때, 자, 뭘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주면 내가 10만 원어치 그 값어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주든 어떤 금전을 주든 선물을 하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한테 건너가면 나한테는 제로다. 제로다. 쌍제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가슴과 머리에 심으세요. 그러면 아주 편하게 가정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그 가족 관계가 싹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뒷동산에 가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팁 가르쳐 줄게요. 박수를 일단 쳐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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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가슴 숙이고 치지 말고 가슴을 피고 쳐야 돼. 이렇게 막. 그러면 오리처럼 막 날개짓 하듯이 물개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웃어요. 웃는 거예요. 뒷산에 가서, 가까운 산에 가서. 그리고 혼자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을 보면, 가족 앞에 쓰고 부모 앞에 부모나 아내, 자식 앞에 섰을 때 모든 걸 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편해져요. 자, 오늘 이 빨래를 겨누면서 제가 그 주접을 좀 떨었는데요. 저는 용미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폭우에 장마에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